안녕하세요. 자, 이제는 아동기와 그 다음에 청소년기, 청년기 세 단계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강의가 좀 길었죠. 자, 가급적이면 제가 1시간에 맞춰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설명이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은 진도가 우리가 목적이 아니니까 진도도 적절하게 나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아동기를 보면은요, 출제 비중을 보니까 적어도 여기서는 한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동기의 개요를 봐보세요. 아동기, 후기 또는 후기 아동기, 학령 정기, 학동기, 도단기, 이렇게 하는데 일단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학령기, 그 다음에 학동기, 도단기, 잠복기, 동성기라고도 합니다. 이 동성기는 이 시기는 이성에 대한 관심보다는 동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요. 그래서 이 동성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자, 초등학교 입학부터 졸업까지, 그래서 만 7세부터 12세까지 시기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자, 이때 이제 동성 또래 관계를 통해 사회화를 경험한다. 맞죠? 동성 또래. 그죠? 동성 또래 관계. 자, 그 다음, 프로이트의 잠복기에 해당되고요. 에릭슨의 근면성대 열등감의 시기예요. 여기가. 그렇죠. 근면성대 열등감의 시기. 그리고 피아제의 구체적 조약기고 콜버그 드디어 인습적 수준으로 오게 된 거죠. 인습적 수준은 3단계와 이제 4단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3단계가 바로 착한 아이 지향 도덕성이고 4단계가 이제 법과 질서 지향 도덕성이에요. 거기가 법과 질서 지향 도덕성. 이 착한 아이 지향 도덕성은 대인관계 조화로서의 도덕성이라고 합니다. 이제 콜버그에서 이제 공부를 할 거지만, 자, 이게 잠복기니까 거기 성 에너지가 무의식 속으로 잠복하는 시기다. 그럼 맞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신체적 성장 보면 신체 성장과 발달이 비교적 완만하게 진행된다. 그리고 전체적인 신체 체계가 안정되는 시기이다. 치아는 유치가 영구치로 바뀐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유치가 영구치로 바뀌고 보존 개념을 획득할 수 있다. 그럼 맞는 거예요. 그죠? 유치가 영구치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존 개념. 거기 이제 유치는 사실 이제 거기 6세경에 유치가 빠지기 시작하고요. 이제 13세경이 되면 거의 모든 유치가 영구치로 대치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 이제 그 보존 개념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구체적 조작기의 특징이에요. 구체적 조작기. 그러니까 지금 아동기는 구체적 조작기니까 맞는 거죠. 자, 근육 성장기 골통, 성장통을 성장기 아동 중 이제 이런 경험한다라고 되어 있고, 자, 2번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2번. 초등학교 입학식에 남아가 여아보다 신체적 성숙이 더 빠르지만 이제 11, 12세경 거기가 중요해요. 자, 11, 12세경이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이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에는 여아의 신체적 성숙이 남아에 비해서 더 우세하다. 여아가 더 우세하다. 요거 알아야 돼요. 자, 그거 알고 계셔야 하고, 거기 이번에 님 보니까 여자 어린이들의 우세한 발육은 이제 청소년기에 들어서면 이제 남자 어린이들에게 압도당하게 되고, 이제 남자들의 남자들이 이제 체중과 신장의 우위를 지키게 되지만, 어떻든 이제 11, 12세경에는 누가 남아보다는 여아가 더 성숙되었다라고 하는 거. 예. 자, 그다음 운동 기능 발달. 스포츠와 조직적인 단체 놀이에 관심이 있다. 우리가 학령정기에서 가장놀이가 있었죠. 상상놀이. 그죠? 그 다음 집단놀이였죠. 3, 4세의 가장놀이, 그 다음에 5, 6세의 집단놀이. 그죠? 그 다음 이제 여기 아동기로 오게 되면은 단체놀이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단체놀이. 자, 이 시기 운동 발달의 중요한 의미들 참조하시고요. 요거는 근데 거기 뭐 시험에 직접 나온 것은 아니지만 72페이지 제일 위에 보니까 자아와 자존감 형성, 즉 자아 개념의 한 부분인 신체상을 갖게 되고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라고 하는 거. 예. 자, 그리고 이제 심리적 발달 봐보세요. 심리적 발달 보니까 지적 기능이 분화됨에 따라 객관적 지각이 가능해진다 라고 하면서 뭐 공간 지각, 그 다음에 시간 지각 나와 있습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가을에 이제 정서 발달 봐보세요. 정서 발달 보니까 비교적 정서적으로 안정된 시기예요. 자, 9회 21회 때 나왔는데 정서적 혼란이나 흥분은 적은 편이다. 여기가 잠복기거든요.
우리 이제 프로이트 이론에서 잠복기라고 하면 요거예요. 자, 원초화로부터 자아가 튕겨나온다고 그랬죠? 자아로부터 초자아가 튕겨나와요. 그죠? 우리 이제 계속 반복해서 봐야 하니까 여기가 지금 구강기, 그 다음에 항문기, 난근기, 그죠? 여기가 항남, 여기가 항룡전기였죠? 그죠? 그 다음 이제 잠재기로 오게 돼요. 잠복기, 그죠? 그 다음 이제 생식기로 가게 됩니다. 프로이트의 단계에서 보게 되면. 그죠? 구강기는 이제 우리가 영유아기, 영세이세, 그 다음 이제 항남, 이 두 가지는 항룡전기, 그죠? 그 다음 이제 여기 잠복기가 이제 아동기이고 생식기가 청소년기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보시면 이 잠복기 때는요, 결국 이 잠복기 때는 이 초자, 맨 처음에 원초가 힘이 셌지만 원초로부터 다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자아와 초자가 더 강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초자가 더 강해지면서 이 자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초와 초자의 균형이 맞아지는 시기에 이 잠복기예요. 그래서 이제 원초와 자아, 초자의 관계가 정립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프로이트 이론에서 공부할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어떻든 여기 잠복기가 바로 이 균형이 맞아지는 시기다. 그래서 이 시기는 안정적인 시기다. 정서적으로. 정서적으로 아니라 흥분은 적은 편이다. 자, 아동은 모방성이 강하여 성인과 같은 정서 표현을 학습하게 됨으로써 정서 표현에 많은 변화가 온다. 즉, 정서 표현은 아동의 성숙 수준과 학습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그죠? 자, 오른쪽으로 가보세요. 이제 언어 발달 그 73쪽으로 가보면 지능과 창의성을 발달하고요. 자, 그것도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아래 내려와 보면 인지적 발달, 이게 이제 또 중요해요. 구체적 잡기. 자, 제가 안 보는 부분들은 안 봐도 돼요. 그 다음에 기출표기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지 마세요. 그 부분은. 아셨죠? 예. 우리가 비록 이론 강의를 하는 거지만 이론 강의도 시험에 22년간 나오지 않았으면 굳이 거기에 깊게 볼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시험에 나온 것과 관련된 것이다. 그 다음에 나올 가능성이 그래도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강의를 진행할 거니까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 이제 인적 발달 보세요. 구체적 조작기예요. 이 시기 지금 구체적 조작기인데 구체적 조작기의 특징이 중요합니다. 자,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거기 이제 구체적인 사물과 행위에 대해서 체계적 사고 능력이 발달. 거기 체계적 사고 능력 밑줄. 체계적 사고 능력이 발달하고요. 그 다음에 직관에 의존하기보다는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규칙을 적용한다. 그죠? 이제 이 전이 뭐였죠? 전조작계였죠. 전조작계는 정개념적 사고 단계, 직관적 사고 단계였죠. 그죠?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직관적 사고에 의존하지 않고, 직관에 의존하지 않고, 이런 거죠.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규칙을 적용한다. 자, 구체적 조작계 특징, 가역적 사고입니다. 이 시기의 아동, 사고 능력은 비논리적 사고에서 구체적 수준의 가역적 논리적 사고로 발달하게 된다. 그죠? 가역적 사고. 자, 그 다음에 전조작기의 이 가역성이나 이제 이건 지금 바로 보존 개념에서 설명할게요. 거기 이제 전조작기의 자기중심성 극복. 전조작기의 자기중심성이 뭐였죠? 세산 모형 실험. 그죠? 즉 인형이 보는 관점을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간혹 아이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보면서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당연히 아빠도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자, 다른 사람의 관점을 알지 못하는 거. 이게 바로 전조작기에 있어서의 자아중심적 사고입니다. 인형의 관점을 몰랐었죠? 인형이 바라보고 있는 그 관점.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으로 얘기를 했죠. 그죠? 자, 이제 그걸 이제 벗어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동은 자아중심성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사물을 보는 능력을 발달시킨다. 그죠? 자, 탈중심화. 즉 집중성의 극복, 다양한 변수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중심성이라고도 했었는데 우리 전조작기에서는 제가 이제 요렇게 설명했죠. 좁고 요렇게 그리고 이제 넓고 얕은 요거 이런 컵에 여기다가 붓고 여기다가 부었을 때 사실상 같은 물이다 하더라도 여기가 많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전조작기에서는. 왜? 이게 높으니까. 이것만 높은 것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제 여기 구체적 조작기에는 다양한 변수까지 다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4번 서열화. 길이와 같은 양적인 차원에 따라 특정한 사물을 차례대로 배열한다. 그러니까 크기가 큰 자동차부터 가장 작은 자동차까지 배열. 자, 그 다음에 보존, 분류, 조합기술.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자, 거기 아동은 전조작기에 불완전하게 획득했던 보존기술, 분류기술, 조합기술 등의 개념적 기술을 완전하게 터득하게 된다. 특히 이 보존기술 보게 되면 물질의 양, 길이, 무게, 면적, 부피 등이 형태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또는 형태와 위치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같다 라고 하는 걸 아는 것이 바로 보존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보존 개념을 획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는 이제 우리 시험에 이제 보통은 이제 보존 개념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든 이 보존 개념 또는 보존 기술. 이걸 획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원리를 획득했다는 뜻이에요. 세 가지 원리. 그 세 가지가 바로 동일성의 원리, 보상성의 원리, 가역성의 원리예요. 자, 이걸 잠깐 설명하면 이게 이제 동일한 컵, 똑같은 크기의 컵입니다. 그리고 이 컵에 들어가 있는 물도 똑같은 양입니다. 똑같아요, 지금. 알았죠?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가 붓고 요거를 여기다 붓는 거예요. 하나는 요렇게 긴 컵에, 하나는 요렇게 넓은 컵에. 똑같은 양의 물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부었어요. 요렇게 부었습니다. 자, 똑같은 양을 애초에 똑같았던 물의 양이었는데 이걸 지금 여기다 붓고 여기다 부어서 형태도 달라졌고 위치도 달라졌어요. 그죠? 그렇지만 얘들은 같다. 왜? 같을 것이다. 왜요? 애초에 똑같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동일성의 원리라고 해요. 자, 거의 어떤 물체의 모양이 변화해도 그 물체의 모양이 변하기 이전과 같은 대상이기 때문에 질량의 변화가 없다. 자, 보상성은 뭐냐면, 자, 그렇다면 이물과 이물이 지금 형태가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형태가 서로 지금 다른데도 불구하고 얘들이 같은 이유는 뭐냐? 얘는 높지만 좁고 얘는 낮지만 넓다 이거예요. 이게 보상된다 이거예요. 보상.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같다라고 하는 이 보상성의 원리예요. 보상성의 원리를 터득한 거예요.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 얘들을 거꾸로 다시 여기다가 옮겨 부어도 얘들은 결국 또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돌릴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가역성이에요. 세 번째 가역성의 원리. 그러니까 이 보존의 개념을 획득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 가지 원리를 획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조합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또는 분류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보존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보존 개념. 이 세 가지 원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 그 74쪽에 그 조합 기술 밑에 OX 문장 보면은요. 아동기 조합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가역성, 보상성, 동일성의 원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가 아니라 보존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라고 해야지 맞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분류를 봐보세요. 분류는 분류화 또는 유목화라고도 하죠. 이거 유목화. 그죠? 그리고 제가 이거 뭐라고 했어요? 다중 유목화. 불완전한 분류, 전조작기에서는 단순 유목화. 그죠? 근데 여기는 다중 유목화. 그죠? 우리 지난 시간 공부했던 거 기억나죠? 예, 기억나는 것이 지금 공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지금 하나하나 내가 공부를 하고 있구나. 예, 이렇게 끝까지 법제론까지 가면 돼요. 저하고. 수업계획서 쭉 보시면 야 이거 언제 다 공부하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제 이렇게 한강 차곡차곡 저하고 쌓아가면 됩니다. 예, 절대 공등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공들여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탑을 쌓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분류는 유목화인데 걔는 이제 다중 유목화가 되겠죠. 단순 유목화가 아니라.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식물이라는 상위 범주를 꽃과 나무라는 하위 범주로, 그리고 꽃이라는 범주를 다시 다양한 여러 가지 꽃의 하위 범주로 분류를 하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조합 기술인데 수를 조작하는 능력이에요. 이거는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게 바로 조합 기술입니다. 자, 이거 지금 조합 기술이고요. 이제 우리 청소년기로 가게 되면 조합적 사고가 나와요. 걔하고 이제 구분해야 돼요. 얘는 조합 기술이고 걔는 이따가 조합적 사고가 나옵니다. 그건 청소년기라고 해야 돼요. 자, 거기 도덕성 발달로 가게 되면 이제 피아제는 자율적 도덕성입니다. 우리가 피아제는 제가 도덕성이 딱 두 개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감정 구형에서 전조작기가 타율적 도덕성, 여기는 자율적 도덕성이에요. 타자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 그러니까 타자는 타율적 도덕성 전조작기고 이제 자는 여기 구체적 작기의 자율적 도덕성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행위의 결과가 아닌 의도성에 의해서 판단한다. 자, 가령 아이가 엄마한테 물을 떠다 주려고 유리컵을 들고 물을 떠가지고 가지고 가다가 깨졌어요. 그러면 컵을 깨트렸잖아요. 예, 깨트린 것은 나쁜 거예요. 타율적 도덕성으로 보게 되면 그건 나쁜 거예요. 컵을 깼으니까. 그죠? 그지만 그 아이가 엄마나 아빠한테 물을 가져다 주려고 하다가 자기가 그런 의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단순히 그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의도를 보게 된다면 의도. 알았죠? 의도성에 의해 판단한다. 자, 10세경에는 대부분의 아동이 자율적 도덕성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거기 타율적 도덕성과 자율적 도덕성 좀 더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냥 참조하시고요. 그거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타율적 도덕성은 어디에 속한다? 전조작기. 그러니까 어디? 학령 전기. 그죠? 3세에서 6세 유아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자율적 도덕성은 어디에 해당된다? 예, 아동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알았죠? 이렇게 딱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콜버그로 가게 되면 콜버그는 여기 인수적 수준이죠. 그래서 이제 3단계와 4단계가 여기에 들어간다고 했고요. 자, 사회적 발달로 가겠습니다. 자아 개념이 발달한다. 그럼 맞아요. 그러니까 자아 개념의 기초가 형성되는 것은 영유아기였죠. 0세, 2세. 그죠? 그 다음에 자아 개념이 형성된 것은 학문기가 들어가 있는 학령 전기였죠. 그죠? 그 다음에 자아 개념이 발달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요거는 이제 아동기에 발달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 이제 해당되는데 거기 아동은 학교라는 사회 맥락 안에 놓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 개념, 자아 개념, 자기 개념 뭐 자아 개념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알았죠? 자기. 이제 융에서만 구분하면 돼요. 융에서만. 알았죠? 그래서 이제 자와 자기가 이제 융에서는 구분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근데 이제 그 외에서는 자를 자기와 동일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 자아 개념으로도 나오고 자기 개념으로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자아 존중감으로도 나오고 자기 존중감으로도 나오고요. 자기 효능감으로도 나오고 자아 효능감으로도 나오는 거예요. 알았죠? 자기 효능감을 발달시켜 나간다. 자, 청소년기 자기 개념이 발달이 시작되고 자기 효능감이 급격히 증가한다. 청소년기가 아니라 아동기니까 틀린 거예요, 그게. 알았죠? 자기 효능감 어디? 아동기. 자아 개념은 이제 한 개인으로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인 인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근데 자아 존중감이 여기 자아 개념의 하위 요소라고 했죠. 그래서 거기 자기상과 자아 존중감의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고. 자, 그리고 거기 이제 니은에 보니까 거기 자아 개념은 학령 전기에 형성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동기에 발달한다. 그죠? 그리고 이 자아 개념, 자아 존중감의 발달에는 교사, 친구, 부모에 의한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그다음에 자기 효능감인데 이 자기 효능감은 본래 누구 겁니까? 아직 공부를 안 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는 못하겠지만 자기 효능감은 반도라 거예요. 알았죠? 이제 학자로 가게 되면 반도라가 만든 개념입니다. 자기 효능감. 내가 하면 할 수 있다. 나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내 능력에 대한 판단이에요. 내가 저거 하면 나는 잘 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이 자기 효능감이에요. 알았죠?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인데 이 자기 효능감이 어디서 지금 발달한다? 급격히 발달한다? 아동기에 급격히 발달한다. 그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76쪽으로 가겠습니다. 학교의 영향 나와 있는데 학교에서 이제 아동이 사회화 되는 것이죠. 사회적 강화와 사회적 비교 나왔는데 그건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규범을 학습하게 됩니다. 여기서 드리벤이 제시한 사회적 규범의 4가지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알았죠?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보니까 학교 생활을 통해 인지적 기술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술도 습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거기까지. 그것만 보면 그 양가로 3번 일단 그게 중요하고요. 지금 보니까 학교 영향에 기출 표기된 게 5, 6, 13인데 13회 때 나온 게 지금 양가로 3번이라 이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제일 아래 친구 관계 경험입니다. 아동은 또래 친구와의 접촉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즉 또래 집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들이죠. 자, 그리고 그것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 친구들과의 일상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배우는 점.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삶에 관한 여러 측면의 다양한 방식이 있음을 알게 되고 친구 집단은 아동에게 행동의 지침을 제공하고 친구 집단의 경험을 통해서 또래 집단의 사회적 규범과 압력에 점점 더 민감해지고 이 동성애 친구와 친밀한 관계를 경험한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는 후에 원만한 대인 관계나 이성과의 친밀한 관계에 기여한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동성기라고 했어요. 아동기를 동성기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다음에 짝패 집단은 도당 집단인데 그래서 지금 아동기를 도당기라고 했었죠.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강한 연대성과 소속감을 가진 또래 친구 집단을 형성하여 조직적인 활동을 하기 좋아하게 되고요. 이러한 집단을 짝패 또는 도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OX 문장 아동계 또래 친구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정서,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받아 도당기라고 한다. 맞죠?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에. 그죠? 나왔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도당시기에 갖는 특징. 또래 집단의 규범과 압력에 민감하다. 자, 친구로부터 승인이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자, 그리고 우리라는 감정이나 의식이 강하고 집단의 응집성도 높고요. 우리가 이제 또래 집단 하게 되면 아동기도 해당되고 청소년기도 해당이 됩니다. 특히 이제 청소년기는 이제 더 또래 집단의 영향이 더 강하게 되는데, 자, 나머지는 나오지 않아서 다 뺄게요. 굳이 보지 마세요.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이제 뭐 내가 관심 있다 싶으면 한번 읽어봐도 되는 것이고, 자, 78쪽으로 와서 단체놀이를 보세요. 단체놀이. 팀놀이 또는 팀스포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시험에 이제 단체놀이로 시험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집단놀이보다 단체놀이를 선호하게 된다. 그리고 단체놀이에 참여하고 팀에 대한 소속을 경험함으로써 배우게 되는 3가지.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상호 의존성, 그 다음에 노동의 분화, 그 다음에 경쟁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그 OX 문장 봐보세요. 뭐가 들어가 있어요? 협상하는 능력. 그거까지 4가지 기억하세요. 자, 다시 한번 상호 의존성, 노동의 분화, 그 다음에 경쟁, 그리고 협상하는 능력. 그죠? 이제 요 정도 이제 초등학교 정도 되면 이제 축구를 한다 하더라도 골키퍼 정해놓고 수비 정해놓고 공격 정해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 국민학교 때 생각해 보면 항상 힘이 없는 친구들이 골키퍼를 주로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 막 앞에 나가서 뛰고 골키퍼를 많이 봤었거든요. 골키퍼를. 그래서 이제 또 그러면 이제 또 알이라도 나면 이제 다리 뭐 이렇게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알이라도 나면 친구들한테 뭐라고 듣고 그런 너 때문에 졌다 뭐 이런 거기 이제 상호 의존성이죠. 그다음에 이제 노동의 분화, 그다음에 경쟁, 그다음에 협상하는 능력까지. 자, 그 단체놀이를 통해서 개인의 목표가 단체 목표에 속함을 인식하고 노동 배분 개념을 학습한다. 맞죠? 그 상호 의존성은 다시 한번 내용 봐보세요. 개인적 목표보다 상위에 놓는다. 집단의 목표를. 그 다음에 노동의 분화, 분업의 원리, 그 다음에 이제 경쟁의 본질과 승리의 중요성을 배우게 된다. 자,
나머지 그 관심 대상 되는 문제는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소년기로 갈게요. 자, 청소년기는 지칭하는 용어가 많아요. 그래서 청소년기를 지칭하는 용어가 아닌 것은 하고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거기 과도기다. 제2의 탄생이라 불리는 청소년기는 아동기로부터 성인기로 전환하는 과도기. 자, 프로이트의 생식기. 그러면 끝나요. 그죠? 피아제의 형식적 주작기. 이것도 이제 청소년기까지 끝나는 거예요. 에릭슨의 정체감 대 정체감 혼란의 시기. 그죠? 이 자아정체감이라고 하는 것은 에릭슨이 만든 용어예요. 그 정체감이 지금 자아정체감을 얘기하는 건데, 에릭슨은 자신의 엄마가 재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자신이 어렸을 때 데리고 다녔던 소아과 의사와 재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에릭슨은 본래는 자기 아빠가, 그러니까 양부가 자기 친부인 줄 알고 살고 있다가 나중에 자기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아 정체감에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자아 정체감이라는 용어를 그래서 에릭슨이 지금 만든 겁니다. 그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 에릭슨의 정체감 대 정체감 혼란 시기이고, 콜버그는 이제 후인습적 수준이 되는 거예요. 콜버그는 아동기가 인습적 수준이니까 아동기 전인 학령 전기는 전인습적 수준, 그 다음에 아동기 뒤인 청소년기는 후인습적 수준 이렇게 잡아야 돼요. 아동기를 딱 잡으면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후인습적 수준은 이제 5단계, 6단계거든요. 그래서 5단계는 인권과 사회복지 도덕성, 6단계가 보편적 원리. 보편적 원리 밑줄 긋고 양심이라고 적으세요. 양심. 그래서 이제 이거 나중에 이제 공부할 겁니다. 자, 청소년기를 지칭하는 용어 보면, 자, 청소년기 지칭하는 용어 신체, 심리, 사회적 측면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그 굳이 나눌 필요는 없고요.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용어들을 하나하나 알아야 하는데, 제1의 성장급 등기입니다. 제1의 성장급 등기는 어디였죠? 제1의 성장급 등기는 영유아기. 그죠? 0세에서 2세 영아기. 우리 시험에 나오는 영아기. 그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제1의 사춘기라고 되어 있죠? 사춘기는 사춘기인데 제1의 사춘기예요. 제2의 사춘기는 중장년기예요. 알았죠? 중장년기. 여기가 제1의 사춘기예요. 그 다음에 심리적 측면, 심리적 이유기이죠. 이유기라고 하는 뜻은 젖대기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 이유기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젖대기예요. 자, 그 다음에 질풍노도기. 자, 그 다음에 부정기, 제2의 반항기. 제1의 반항기는 어디? 학령정기. 그죠? 3다의 시기가 있었던. 자, 그 다음에 주변인, 중간인, 지불유예기, 탈위성화, 제2의 탄생기. 자, 이게 시험에 나왔었는데 청소년기를 지칭하는 용어가 아닌 것은 답은 뭐였냐면 제1의 반항기가 답이었었어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신체적 발달로 가겠습니다. 자, 영유아기, 제1의 성장급 등 현상이 있은 후에 이제 그때 이제 빠르게 성장이 되었던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청소년기에 다시 한번 빠르게 성장이 되는. 그래서 소년의 성장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어서 청소년기가 끝날 무렵에는 소년의 신체적 발달이 더 우세해지게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신체적 성장은 여자가 16세경, 남자는 19세경에 거의 정점에 이른다. 자, 급격한 신체 구조 발달 영향으로 신체 내부 기관의 발달도 현저히 나타난다. 신장과 체중의 증가뿐만 아니라 다른 신체 부위에서도 성장 급등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나서 소년, 소녀 모두 일시적인 신체 불균형 상태를 경험한다. 그죠? 청소년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부정적 신체상을 형성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남아가 여아에 비해서 긍정적 신체상을 갖게 되는데 여아들의 경우에 그래서 이제 섭식 장애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조숙한 남성의 경우에 이성관계에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지게 된다. 맞고요. 자아 존중감과 이 신체상은 정적 상관관계다. 이 정적 상관관계는 이제 상관관계는 정적 상관관계와 부적 상관관계 이렇게 나뉘게 되거든요.
이것은 우리 이제 조사론에 공부를 하겠지만 변하는 방향이 같을 때 이게 정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정적, 정의 관계, 플러스의 관계. 알았죠? 부는 이제 마이너스인데 정의 관계는 이제 하나가 높아지면 또 하나가 높아지는 거예요. 부의 관계는 하나는 높아지는 하나가 낮아질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신체상이 좋을수록 자아 존중감도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서로 변하는 방향이 같은 거예요. 신체상이 낮아지면 좋지 않으면 자아 존중감도 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급속한 신체 변화가 소년 소녀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 그건 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갈게요. 이제 성적 성숙으로 갈게요. 자, 이때 2차 성징이 출현돼요. 1차 성징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알았죠? 청소년기는 2차 성징이 출현된 겁니다. 자,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 난소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분비한다. 자, 아주 중요한데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이건 여성 호르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구분해야 돼요. 알았죠? 이따 남자는 테스토스테론하고 이제 안드로겐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이제 남자하고 여자를 이제 구분해야 하는데 여성 호르몬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다. 자, 거기 이제 뒤로 넘기면 84쪽에 보니까 남자의 경우에는 제일 위에 보니까 테스토스테론하고 니은에 보니까 안드로겐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걸 자꾸 바꿔요. 알았죠? 남성의 에스트로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는 여성의 테스토스테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았죠? 구분해야 돼, 반드시.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여성의 이제 성적 성숙에서 동그라미 3번에 이제 생리, 그 다음에 초경은 일반적으로 12, 13세에 시작되는데 보통 처음에는 배란이 되지 않으므로 초경 후 12, 18개월이 지나야 임신이 가능하다. 기출문제 문장입니다.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알아야지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청소년기 내내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자신의 신체에 대해 비판적이고 불만족스러워하는 경향이 많은데 특히 체중 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섭식 장애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아래. 자, 청소년기 성장하면서 남녀 모두 체지방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아니죠. 여성의 경우에. 자, 그 다음에 여자 청소년의 사춘기 신체 변화 있잖아요. 요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한 줄로. 남자 거도 나오고 이제 여자 거도 나왔는데 그거 보니까 이제 먼저 가슴 발육이 시작이 먼저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음모네요. 그죠? 그 다음에 겨드랑이 털이네요. 그 다음에 초경이고 그 다음에 첫 배란. 자, 그러니까 그 아래 보시면 청소년기의 성적 성숙해서 여성은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이 분비되며 자, 에스트로겐이 분비되는 건 맞죠? 거기까지 맞는 거예요, 지금. 그죠? 거기까지 맞았는데 초경이 벌써 나오면 안 되죠? 그죠? 가슴 발육, 그 다음에 음모, 겨드랑이, 채모 다음에 초경이 그쪽으로 가야죠. 그죠? 와, 이런 것도 나오네? 그래, 이런 것도 나왔어요. 근데 이때 이 문제는요. 이제 복수 정답 처리가 됐는데 이제 하나 지문이 이따 나옵니다. 밑에. 근데 그런데 제가 2차 성징에서 그런데 자, 어떻든 이제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는 정답이 너무 쉬웠어요. 1번에서 정답이 골라졌어야지 돼요, 사실. 너무 쉬운 문장이었거든요. 1번에 정답이 골라지지 않았으면 이제 2번, 3번, 4번, 5번 문장이 다 어려웠어요. 문장이 어려웠던 다 그중에 3개가 어려웠어요. 3개. 하나 1번이 쉬웠고 그 다음에 그래서 2번, 3번 어렵고 4번 쉬웠고 5번이 또 어렵고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그래서 답은 그냥 1번에서 딱 골라졌어야지 됩니다. 사실은. 근데 거기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 보니까 거기에서 약 12세경에 고황과 음낭이
확대된다고 돼 있죠. 그 고환과 음낭이 확대된다. 밑줄 그어보세요. 일단 그 밑줄 긋고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밑줄 그으라고 했는지. 거기 기억해 보니까 이 고환은 난자와 수정할 성숙한 정자를 만들고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한다. 그죠? 그다음에 테스토스테론을 포함한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은 각 신체 부위의 제모를 발달시키고 근육을 재배치한다. 자, 그다음에 야간 몽정이 있고 그다음에 자유행이 있고요. 자, 그런데 그 아래 남자 청소년의 사춘기 신체 변화 순서를 보면 먼저 고환이 확대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음모가 나타나네요. 그 다음에 음경이 확대되고 그 다음에 첫사정, 겨드랑이 털, 얼굴 수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OX 문장 봐보세요. 그 밑에 자, 남성 고환에서 분비되는 안드로겐의 영향으로 거기까지 맞았죠. 그죠? 근데 음모가 먼저예요? 아니죠. 고환 확대가 먼저였죠. 고환 확대, 그 다음 음모, 그 다음 음경 확대, 그 다음에 겨드랑이 채모, 수염 등의 순으로 라고 해야지 맞았죠. 이것도 지금 틀린 문장으로 나왔잖아요. 아까 여성도 지금 틀린 문장으로 나왔고 여기도 이제 틀린 문장으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 그 오이 콜섭에 보니까요. 1차 성징과 2차 성징을 제가 구분해 놨는데요. 자, 거기에 본래는 1차 성징, 보세요. 1차 성징은 성이나 생식 기능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여자에게는 자궁, 난소, 질의 발달을 의미하고 남자에게는 음경, 고환, 음낭, 전립선의 발달을 의미한다. 그죠? 정낭, 그리고 전립선의 발달을 의미한다. 생식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그죠? 자, 그 다음에 2차 성징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주는 구는 있지만 직접적인 생식 기능과 연관되지 않는 것으로서 여성에게는 월경, 가슴의 발달, 남성의 경우에는 넓은 어깨, 수염, 채모, 목소리의 변화, 변성 이런 것들이 2차 성징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년기는 2차 성징이 출현되는 거죠. 1차 성징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시험에 제가 아까 복수정답 처리됐다는 거 지금 여기 OX 문장은 여기다 반영을 하지 않았는데 자, 거기에 그 우리 시험에 제가 아까 밑줄 그으라고 했는 고환이나 음낭 또는 여성의 이제 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발달을 한다라고 하는 게 문장으로 나왔거든요. 청소년기의 특징으로 시험에. 그래서 그게 맨 처음에 가답안에서 틀린 문장으로 처리가 됐었어요. 그걸 이제 1차 성징이니까 그건 2차 성징이 출현되는 거니까 여기는. 그런데 그게 이제 최종 정답에서는 맞는 문장으로 처리가 됐거든요. 왜냐면은 어떻든 호르몬의 분비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니까. 그리고 아까 확대된다. 크기가. 그죠? 확대. 더 성숙된다. 자, 그런 측면에서 그게 이제 복수정답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 실제 해당 기출문제 보면서 우리 이제 다른별 역대 기출문제 또 볼 거니까요. 그죠? 이제 거기서 좀 더 문제 보면서 확인해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85페이지 봐보세요. 85페이지에 자아정체감의 확립입니다. 에릭슨이 만든 용어다. 근데 이걸 발전시킨 게 누가 발전시켰다? 마르시아가 발전시켰다. 그래서 양가로 3번이 중요해요. 마르시아 또는 우리 시험에 마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샤의 또는 마르시아의 자아정체감의 유형. 마르시아는 지금 에릭슨의 자아정체감을 더 발전시키고 있는데요. 더 세분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기준 두 가지가 있는데 위기를 경험했느냐 또는 전념했느냐. 자, 기억해 보니까 역할 실험과 대안적 선택 중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즉 정체감 형성에 관련된 위기, 즉 정체감을 갖기 위해 노력했는가. 정체감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거, 이 위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선택해서 이제 거기에 몰입하는 거, 직업활동이나 종교 정치념, 수행에 몰입하는 정도, 이걸 전념이라고 합니다. 위기를 경험했느냐, 전념했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구분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거 보니까 표를 봐보세요. 위기를 경험했어. 자기가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역할 고민을 한 거예요. 실험을.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자기가 딱 선택해가지고 어떤 것에 전념까지 해. 그러면 정체감 성취예요.
근데 위기는 경험했어. 근데 전념하지 못하네. 그러니까 유예예요. 정체감 유예. 자, 위기는 경험하지 않았는데 전념해버리네. 자기가 역할 고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았는데, 근데 전념해버려. 정체감 유실이에요. 즉, 부모가 하라는 대로, 부모의 직업을 그대로 따라하거나, 또는 사회가 사회적 가치에 따라서, 뭐, 공무원이 안정적이고, 또는 이제 교사가 또 여성으로서는 또 뭐 신부감으로 좋고 뭐 등 이런.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 가치관에 따라서 내가 그걸 왜 해야 하는지 이런 고민 없이 아버지가 세무사니까 또는 회계사니까 변호사니까 그냥 따라서 고민 없이 그 학과에 지원하게 되고.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정체감 유실입니다. 정체감 혼란은 위기도 경험하지 않고 전념하지도 못하는 경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내용들 나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그 86페이지에 제일 위를 보니까 부정적 정체감이 나와요. 이것도 정체감 유실의 한 형태이다. 아까 정체감 유실은 뭐였냐면 자기가 역할 고민을 하지 않았는데 몰입하는 걸 얘기해요. 전념하는 거. 우리 시험에서는 뭐 철수가 변호사인 아버지, 아버지가 변호사인데 자기가 어떤 고민 없이 법학과에 그냥 지원을 했고, 그리고 이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뭐 이런 이렇게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 자기 이제 역할 고민 없이 그냥 법학과에 지원한다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게 바로 이제 정체감 유실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건 이제 부모가 하라는 대로 또는 부모의 가치 또는 사회의 가치. 근데 부모가 하지 말라는 또는 사회가 하지 말라는 것만 또 하는 거. 이게 비행 청소년이에요. 비행 청소년은 이것도 정체감 유실에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자아 정체감 형성의 영향 요인들이 나와 있고요.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래 봐볼게요. 그 인지 발달, 형식적 주작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아제 형식적 주작기의 특징 외워야지 돼요. 피아제는 어차피 발달 단계에서 이렇게 청소년기까지 짝지어서 문제를 내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외워야 합니다. 형식적 주작기의 특징, 즉 청소년기의 특징이죠. 형식적 주작기의 특징 5가지가 나와요. 먼저 자, 추상적 사고, 그 다음에 가설 연역적 사고, 그 다음에 체계적 조합적 사고 능력. 그죠? 조합적 사고 능력.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상적 사고, 그 다음에 은유나 비유를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억 전략을 발달시킨다 뭐 나와 있는데, 자, 한번 외워볼까요? 추상적 사고 5가지 외워보세요. 자, 먼저 추상적 사고예요, 여기. 그 다음에 가설 연역적 사고. 그 다음에 3번째, 조합적 사고. 그죠? 4번째, 은유나 비유를 이해할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이상적 사고, 은유나 비유를 이해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5가지. 여기까지가 시험에 나왔어요. 5가지까지 중요합니다, 일단. 알았죠? 특히 이제 그 3번에 보면 조합적 사고 능력 나와 있잖아요. 우리 아동기에서 구체적 조합기는 뭐였죠? 조합 기술. 그죠? 여기는 조합적 사고. 이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가능한 해결책을 논리적으로 구성해서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들이에요. 어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다 고려하고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하게 되죠. 이 체계적인 조합적 사고 능력이 나와 있고요. 가설 연역적 사고, 다시 한번 추상적 사고, 가설 연역적 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조합적 사고 능력, 그 다음에 이상적 사고, 은유나 비유를 이해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와서 그 5개 외우세요. 5개까지가 중요하고, 그 형식적 사고 발달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 나와 있는데, 이제 가설 연역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만약 뭐뭐하면 뭐뭐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 그 아까 86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보면
청소년기에는 경험하지 못한 사건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여서 미래 사건을 예측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87페이지 양가로 2번을 보면 미래 사건을 예측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의 발달로 인해서 가까운 미래에 일어나게 될 진학이나 취업, 결혼 등에 대해서 지나친 염려를 함으로써 과도한 불안을 경험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 OX 문장 보면 이상적 자아와 현실 자아, 그 밑줄 그어보세요. 이상적 자아와 현실 자아는 누구 개념이냐면 로저스의 개념이에요. 우리 이제 나중에 로저스는 인본주의 심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지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책에 215페이지 제일 아래 나와요. 로저스 자아 개념 또는 자기 개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216쪽에 제일 위에 현실 자아와 이상적 자아 이렇게 나옵니다. 현실 자아는 지금의 나예요. 나에 대한 인식. 이상적 자아는 내가 앞으로 되길 원하는 나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자 87페이지로 와서 청소년기에는 이상적 자아와 현실 자아의 괴로로 인해서 갈등과 고민이 많은 시기다. 알았죠? 그거.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4번 보니까 자신과 세계에 대한 상대론적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자신의 외모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거나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하는 자기 자아중심적 사고 성향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 자아중심적 사고하면 일단 전조잡기의 세상무형 실험을 생각하면 돼요. 알았죠? 그런데 자아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 발달 단계마다 존재해요. 내용이 달라요. 우리가 전조잡기의 자아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관점, 즉 인형의 관점을 몰랐던 것이에요. 자신의 관점으로만 생각하는 거. 알았죠? 근데 이제 그거 이제 피아제에서 공부할 겁니다. 근데 이 청소년기의 자아중심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사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사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청소년기의 자아중심적 사고는 거기 보니까 엘킨드는 청소년의 사고 특징을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으로 정의하고 이는 상상적 청중과 개인적 우화 두 가지 문제로 나타난다고 제안했다. 이 상상적 청중, 개인적 우화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들이 다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이해가 다 되는 것들이에요. 자, 첫 번째 상상적 청중. 청소년들은 자신은 주인공이 되어 무대 위에 서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구경꾼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상상적 청중이에요. 이거 다 우리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 그래서 자, 뭐 이렇게 강의실에서 보면은 이제 뒤에서 들어오는데 앞에 다 앞을 쳐다보면 뒤에서 들어오면서도 이렇게 모자 쓰고 이렇게 막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앉는 경우도 있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행동하니까 더 보게 되는데,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상상적 청중, 자신은 무대의 주인공이다. 다른 사람 다 나를 쳐다보는 구경꾼들이다. 이게 청소년기의 자아중심성 중에 하나입니다. 자의식을 지나치게 과장한 나머지 자신의 행동이 모든 사람의 관심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실제적이거나 가상적인 상황에서 자신에 대해 다른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할 것인지 예측해 보려는 것. 항상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경향을 상상적 청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OX 문장 봐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개인적 우화가 아니라 그건 상상적 청중이 나타난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문장이죠. 그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 개인적 우화를 상상적 청중으로 바꾸면 맞는 문장이 됩니다. 거기는. 자, 개인적 우화 봐보세요. 자신은 남들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 세계는 다른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개인적 우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랑은 아주 숭고한 첫사랑이다. 내가 경험하는 것은 경험적 세계, 내가 경험하는 경험적 세계는 다른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개인적 우화예요.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위기나 위험, 죽음이 자신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혹시 일어난다 하더라도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자, 이게 이제 개인적 오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이제 보면 오토바이도 막 위험하게 타고 다니는 경우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사고로 사망에 이르기까지도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예 보면 내가 아는 첫사랑은 아주 순고한 첫사랑이다. 또는 이제 위험한 행동을 해도 난 다치지 않을 것이다. 또는 여성의 경우에는 나는 성관계를 해도 나는 임신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개인적 우화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OX 문장 보니까 상상적 청중과 개인적 우화는 청소년기에 타인을 배려하는 사고 아니죠. 자기 중심적 사고예요. 들렸죠? 자, 다음 88쪽으로 와보세요. 자, 정서 발달입니다. 청소년기에는 정서가 매우 강하고 변화가 심하고 극단적인 정서 경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는 빈도가 많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뭐 도덕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제 형식적 인지 발달에서는 도덕은 어차피 피아제는 이제 구체적인 자율적 도덕성까지밖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타율적이냐 자율적이냐. 그렇죠? 콜버그가 이제 5단계, 6단계로 오게 되는 것이고 후인수적 도덕기니까. 그다음 이제 가족 관계인데요. 부모로부터의 독립은 이건 왜 이게 청소년기에 있지? 그러면 안 돼요. 부모로부터의 독립은 청소년기에도 해당되고 청년기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미 시험에 나왔어요. 거기 이제 19회 때도 거기 OX 문장 보니까 청소년기 또래 집단의 지지를 더 선호함으로써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면 맞는 거예요. 알았죠? 네,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9쪽으로 와보세요. 자아의 발견이라고도 했다라고 되어 있죠. 뭐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제가 좀 추가해놨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친구관계 또래 집단인데 본래 또래 집단은 지금 아동계도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또래들로부터 지지와 이해가 더 필요하게 된다. 청소년기에 동그라미 2번 보면 청소년은 또래 집단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강하고 이 시기의 또래 집단의 특징은 보다 더 조직적이고 구성원은 더 이질적이죠. 그죠? 중고등학교 이제 중학교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좀 더 다양한 배경의 친구들이 모이게 되고 그죠? 초등학교 때는 뭐 그 근방의 애들만 그 주거 환경이 비슷한 아이들 근데 이제 중학교만 가더라도 좀 다양해지죠. 그다음에 고등학교 가면 아주 이제 이질적이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거기 2번 중요하고 동그라미 3번. 자,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보다 또래와 어울리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려고 한다. 또래 집단의 지지를 더 선호함으로써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자, 이 성관계는 1대1이 아니라 집단적 데이트를 선호하고 자, 성역할에 대한 정체성이 확고해지는 시기이다. 우리가 성역할 정체성이라고 하면 이게 확립되는 것은 청년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성역할에 대한 인식 학습된다 그러면 그건 학령 전기였죠. 웨디푸스 컴플렉스의 결과 동일시. 그죠? 동성애 부모를 동일시한다고 했었죠. 그거 생각하면 돼요. 난근기 쪽에. 근데 이제 성역할에 대한 정체성이 확고해진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청소년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90쪽으로 와보면 이제 섭식장애 요거 하나 알고 있어야 돼요. 여자 청소년에게 많다. 남자가 아니라. 그죠?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이게 섭식장애를 세부적인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되 자, 그 다음에 청년기로 가겠습니다. 이번 시간 청년기까지인데요. 자, 그 청년기 보면 요것도 이번에 한 문제 나왔잖아요. 보니까. 그죠? 자, 청년기의 개요. 청년기 전에 모든 시기는 준비하는 시기. 청년기 이후는 이제부터는 이제 준비해온 것을 실현하고 구체화시키는 시기이다. 신체, 지적 측면에 가장 정점이 있는 시기. 사랑하고 보살피는 능력이 심화되는 시기. 청년기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결혼이에요. 결혼. 알았죠? 그래서 이제 결혼은 사랑입니다. 이제 여기.
청년기 하면 무조건 결혼을 생각하시면 되고 사랑 결국은 애정, 사랑인데 거기 주요 발달 과업은 진로, 직업 선택, 혼인 준비 등과 같은 발달 과업에서 신체적 요소보다는 사회 문화적 요소를 중시 여긴다는 거. 이제 에릭슨만 이제 남게 되는데 이제 발달 단계에서 친밀감 대 소외, 친밀성 대 소외 또는 고립 시기라고 합니다. 그건 뭐 22세, 34세 이런 건 외우지는 마세요. 그런데 어떻든 여기 청년기인데 거기 그 표에 보면 제가 굵게 표시한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왔었어요. 거기 배우자를 선택하고 가정을 관리하고 이제 결혼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직장 생활 시작하고 특히 거기 사회적 집단을 형성하다. 그 별표 마음이 맞는 사람과 사회적 집단을 형성한다는 거. 자, 그다음에 그 아래 레빈슨이 제시한 청년기 발달 과제에서 아직 현실에 기반을 두지 못하고 다소 과장된 목표로 구성되어 있는 희망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 그다음에 청년의 목표를 인정해주고 기술이나 지혜를 가르쳐주며 그래서 이제 지도자를 발견해야 한다. 그리고 직업을 선택한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이 청년기는 결혼 전과 결혼 후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청년기를 거기 그 아래 보면 27세까지 그 다음에 28세부터 39세까지 성인 초기 뭐 이렇게 구분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험은 이렇게 구분해서 나오지는 않고요. 그냥 우리가 청년기는 여기가 성인 초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는 이제 교재는 제가 우리 교재에서는 나눠서 결혼 전과 결혼 후로 우리 주요 저서들이 이렇게 나누고 있으니까 나눠서 해놨지만 어차피 문제는 그냥 청년기 하나로 통틀어서 그냥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 먼저 94쪽에 보면은 신체적 발달 보니까 신체 발달에서 가장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예요. 신체 기능이 최고조에 달하며 이를 정점으로 쇠퇴하는 시기이다. 그 OX 문장 보니까 아동기후, 인생의 과도기로 신체적 성적 성숙이 빠르게 진행된다. 빠르게라고 하는 것은 성장 급등기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기죠, 그거는. 그죠? 그다음에 이제 감각기관도 가장 예민하다. 그죠? 미각, 후각, 통각 등 최고 수준이다. 그다음에 사망 원인은 사고입니다. 그래서 거기 OX 문장 보니까 장년기가 사고가 아니라 청년기에 이제 주된 사망 원인이 사고이고 장년기는 이제 질병으로 죽는 거예요. 중장년기로 넘어서면서 이제 질병으로. 자, 그다음에 인지 발달 나와 있는데 거기는 볼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 중장년기 가서 봐야 돼요. 그거는. 이따가 저기서도 거기 이제 97쪽에서 이따 봐야 돼요. 97쪽에서 일단 볼 거고 거기는 볼 거 없습니다. 94쪽 계속해서 자율성이 발달한다. 자, 우리가 자율성대 수치심 하게 되면 신자솔 해가지고 에릭슨에서 보게 되면 자율성대 수치심은 학령 전기 쪽에 있었거든요. 3세, 6세 그쪽에 그죠? 3세, 4세까지가 이제 그 자율성대 수치심 쪽에 해당이 되는데 근데 이 자율성이라고 하는 말은 청년기에도 해당이 됩니다.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얘기해요. 근데 또 부모로부터의 독립으로 또 얘기하게 되면 그건 청년기에도 들어가 있었다. 청소년기에도 들어가 있었죠. 근데 이제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독립이다 해서 그 94페이지 2번 보니까 동그라미 2번 제일 아래. 자, 청년기 부모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자율성을 찾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청년들은 양가 감정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부모로부터 독립에 대한 갈망 그리고 부모로부터 독립에 대한 불안감 이 두 가지를 갖게 된다 이거예요. 양가 감정은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거기 이제 양가 감정에서 해방된다 그러면 틀리죠? 자, 그 다음에 자기 주장 능력은 나오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애정 발달 보세요. 사랑하고 보살피는 능력이 심화되는 시기입니다. 뭐 결혼해야 하니까. 스턴버그의 애정 발달 이론에 의하면 이게 나온 적 있는데요. 그 친밀감 때문에 나왔었어요. 애정 발달 이론이. 그래서 스턴버그의 애정 발달 이론에서의 사랑의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진술이 이렇게 됐었죠. 근데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에릭슨으로 봤을 때 여기 이제 몇 단계 해당된다 이렇게 나와서 이게 이제 친밀감인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어떻든
그게 친밀감이 그때 나오면서 그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시험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스턴버그의 애정발달 이론의 그 기억 보면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초기의 열정은 신체적인 뜨거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최고조에 달했다. 이건 이제 계속 감소하게 되고 친밀감과 전념은 점차적으로 이게 두 가지가 이제 증가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96쪽으로 와서 영적 발달, 역량 강화 뭐 이런 것도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발달 보니까 성 역할 정체감이 확립된다는 거. 알았죠? 확립되는 시기는 여기다. 그죠? 성 역할 정체감이 뭐다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직업 선택과 준비입니다. 이제 직업 선택과 준비. 개인적 욕구와 사회적 욕구 사이의 균형을 찾아 직업을 선택한다.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거기 98쪽으로 와보면 생활하고 유지예요. 근데 우리 이제 중장년기로 가게 되면 이제 어디를 보냐면 그 106페이지 봐보세요. 중장년기에는 직업 안정, 관리, 성취 전환까지. 그죠? 청년기는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하고 생활하고 유지하지만, 그죠? 중장년기는 직업 안정, 그리고 관리, 성취 전환. 이렇게 구분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97쪽으로 와보세요. 이제 또 계속 청년기인데 그 인지 발달에서 결정성 지능과 유동성 지능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결정성 지능은 생애 말기까지 지속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성 지능은 청년기에 정점 찍고 꺾여요. 그렇지만 결정성 지능은 생애 말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결정성 지능과 유동성 지능이 중장년기에 되게 잘 나옵니다. 중장년기에 그러니까 유동성 지능은 감소하고 있는 것이고 결정성 지능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알았죠? 자, 친밀감. 상대방과 가깝게 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타인과 개방적이고 지지적이고 다정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얘기하는데 전 단계, 즉 청소년기 비슷한 정체감이 있는 사람들끼리의 만남을 통해서 형성된다. 자, 이성 간의 교제와 결혼이라는 환경체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죠? 우리 시험에 이제 이성 교제와 결혼이라는 심적 기제에 영향을 미치는 심적 기제는 무엇인가? 답은 친밀감이 답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98쪽으로 와보면 이제 결국 이제 결혼을 하니까요. 결혼과 부부 관계, 그 다음에 자녀의 출산, 양육, 부모 역할을 해야 하게 되고요. 나머지 다 안 나왔어요. 마지막 직업생활 유지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사회적 관심 되는 문제 그것도 뭐 나오지는 않았어요.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